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입니다. 지금부터 수업 실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역사 수업,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봅시다. 선생님과 오늘 배우게 될 주제 함께 읽어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청해, 침략에 맞서 싸우다입니다.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핵심 아이디어는 인과관계입니다. 즉, 사건의 원인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건들 간의 관련성을 여러분들이 분석적으로 잘 파악하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청나라의 끝까지 맞서 싸웠었던 그런 항전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인조가 이 청과 맞서 싸우게 되었던 그 기원은 바로 광해군의 외교정책, 그리고 그 외교정책의 변화로부터 발생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광해군은 어떠한 그런 정책을 펼쳤을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할 때 활동지를 다들 나눠줬었는데요. 이제 활동지의 자료 1번부터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자료 1에 두 가지의 사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생님이 사료를 읽을 때 항상 세 가지의 유념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무엇이었죠? 우리 친구들이 모두 잘 말해준 것처럼 3W에 유념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3W, who, why, what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사료를 분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누가 이 사료를 썼고 사료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왜 이 사료가 쓰여졌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사료를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료 탐구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생님이 탐구 질문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사료를 읽을 시간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료를 읽고 탐구 질문을 한번 해결해 보면서 답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시작! 여러분 모두 사료 탐구와 분석이 끝난 것 같으니까 선생님과 의견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탐구 질문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질문 첫 번째는 이 가와 나의 사료는 광해군의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나요? 인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발표해 볼 친구 있을까요? 들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신감 있게 용기 내서 한번 발표해 볼 친구. 우리 규현이는 가 사료는 광해군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은 사료고 나는 광해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사료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규현이 혹시 그렇게 사료를 유추해냈던 근거가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강조했었던 사료의 출처를 먼저 확인했다라고 하네요. 우리 규현이가 이전 시간에는 사료를 분석해내는 것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오늘 훨씬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선생님이 이렇게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 규현이를 칭찬합니다. 맞습니다. 자, 가를 보게 되면은 이 광해군이 중립 외교를 펼치게 됐던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사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탐구 질문 두 번째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 건데요. 탐구 질문 두 번째는 그렇다면 광해군이 이 가와 같은 외교, 그러니까 중립 외교를 펼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 볼 친구 있을까요? 우리 가영이는 이 가사료에 있는 이 패하지 않을 방도를 마련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이 명이 아니라 이 제3의 세력, 즉 제3의 세력을 좀 견제하고 그런 외교 정책을 펼쳤을 것 같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우리 가영이도 그 사료의 핵심적인 내용을 추론하는 능력이 매우 좋았는데 이런 부분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자, 맞습니다. 이 광해군은 당시에 광해군이 왕을 하고 있었을 때는 당시 복잡한 외교 상황에 얽혀 있었는데요. 위에서는 명나라가 있었고 이 조선이 명나라를 섬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오랑캐라고 볼 수 있는 후금이 새롭게 강성한 세력을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기존에 섬겼던 명과 후금 사이에서 이 조선은 중립적인 위치를 취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금이 혹시라도 나중에 침략할 것을 대비해서 침략을 막기 위해서 그런 중립 외교를 광해군이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인조가 반정을 일으키게 된 배경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인조 반정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 그리고 인목대비를 폐위시킨다라든지 그런 폭정들에 대항해서 인조가 결국 반정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인조의 입장에서 그런 사료의 내용과 선생님의 설명 함께 덧붙여서 살펴보았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전자칠판을 통해서 지도를 한 개 띄워놨는데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보았었던 이 후금, 즉 청나라와의 전쟁이 어떠한 양상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 지도를 분석할 때 특히 이 점을 생각해야 된다고 했었죠. 지도 안에는 굉장히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하나의 지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지도 안의 인과관계에 유념해서 이 지도를 분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것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배웠던 상황을 한번 판서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인조가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반정을 일으켰던 그 배경은 바로 이 중립외교와 그런 정책 때문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북인 정권을 몰아내고 당시 정계를 장악했었던 것은 서인 정권이었었고, 인조는 광해군과는 다른 외교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바로 이 명나라를 받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친명, 반면에 이 후금은 아예 배척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친명배금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명배금의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은 모란이 발생하게 되었으니 이 호란과 관련된 지도가 선생님이 칠판에 띄운 이 지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호란이 어떠한 양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제 발생하게 된 호란 뭐죠? 맞습니다. 정묘년에 일어난 호란. 이 인조의 친명배금 정책으로 인해서 너희 왜 우리를 배척하고 명나라만 외교해? 분노하게 되었고 결국 조선을 침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직 부족 세력을 통합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후금, 얘는 이전의 금나라를 받들어 후금이라고 칭하게 되었고요. 이 후금이 이후에는 국가를 세우게 되는데요. 독립을 하고 국가를 세워서 청나라가 되었으니 이 청을 건국하고 나서 다시 한번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 병자년에 일어난 호란이라고 해서 병자호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병자호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도를 통해서 한번 그 왕실의 이동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특징적으로 왕실이 이 한성이 함락하게 되니까 강화도로 이동하게 되었던, 그래서 끝까지 항전을 하려고 했었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끝까지 항전했었던 인조, 그 인조가 어디에서 항전을 진행했었죠? 맞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차게 말해준 것처럼 남한산성에서
항전을 했지만 결국 이 청나라에게 패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 삼전도에 가서 청에게 9번 고개를 조아리고 절을 하게 되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우리는 그때 치욕을 잊을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서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그 당시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남한산성과 삼전도의 굴욕으로 인해서 이전의 형제 관계보다 더 치욕적인 조선이 신화가 되고 후금이 임금이 되는 군신 관계까지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그리고 선생님의 판서를 통해서 호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기원, 외교 정책으로부터 비롯된 기원과 그런 전개 과정, 결국 군신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과까지 영향까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과의 수업이 조금 지쳤으니까 10분 쉬었다가 다음 본격적인 토론 활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고 올게요. 좋습니다. 10분 쉬었으니까 더욱더 힘차게 선생님과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전 시간을 통해서 이 호란의 발생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한번 감정이입을 해봅시다.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인조를 받들고 있는 신하였다면 인조에게 뭐라고 말했을 것 같나? 임금님, 우리 전쟁을 끝까지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주전파가 될 것인지 아닙니다. 이 청나라는 너무 강력한 세력이니까 우리 화친을 맺어서 후위를 도모해야 됩니다 라고 주화파의 입장을 취할 것인지. 자, 이번 시간에는 주전파, 주화파의 입장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한번 결정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자, 토론을 한번 진행해 볼 것인데요. 자, 진행 단계를 좀 더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주전파와 주화파의 입장 중 여러분의 입장을 한번 결정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동지 다음 장을 넘겨보게 되면은 자료 3번이 있는데요. 이 3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료를 한번 읽어보고 토론을 통해 이 활동지의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최종 입장을 결정하고 나서 그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진행하는 거 평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론을 진행하는 거, 토론에 대한 협력 점수도 들어가니까요. 더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평가 기준은 여러분의 입장, 그에 대한 주장의 근거가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는가를 평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표현이 다른 학생들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는가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협력을 항상 선생님이 강조했었죠. 다른 친구가 발표할 때는 그것을 경청하고 그리고 내가 발표할 때도 자신감 있는 태도로 임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평가 기준에 임하면서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토론 진행하면서 혹시나 추가적으로 내가 더 생각해보고 싶은 일들이 있으면은 이 자율성장 노트에 한번 적어보게 되면서 여러분의 성찰 과정을 또 기록해주면은 이후에 선생님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 한 20분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여쭤보세요. 우리 도경이 모둠이 사료를 분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나 봐요. 가사료가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가사료는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주전파, 끝까지 항전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주전파가 왜 당시 그런 주장을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사료를 읽을 때는 항상 선생님이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이 주전파 입장은 당시 성리학적인
당시 사상과 연관돼 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보면서 한번 사료를 읽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좋고요. 태블릿 PC를 활용해 자료 조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업 실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